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시즌2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 있을까요? 바로 원자재인 땅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땅, 즉 토지는 한정적인 것에 비해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를 항상 생각하고 언젠가는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묻지마 투자식의 접근 방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토지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올바른 전략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오늘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1638-3910번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주세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함께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씩 시청자분들과 인사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민 전문가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농지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지민 전문가께서 농지 투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쭉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의 주인공이시죠. 소일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시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요? 아닐까요?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선진국의 문화가 잘 형성되고 있는데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국민이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 혼자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시 또 번지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선진국의 어떤 그런 문화를 잘 내가 해서 내 스스로가 많은 부분들을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그런 소독부터 시작해서 잘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꼼꼼하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소일섭입니다. 네, 자 이렇게 소일섭 전문가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소일섭 전문가도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위기다라는 말들 많이 하는데 이런 문구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기 극복 DNA가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우리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그런 위기 극복할 수 있는 힘 길러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많은 분들께서 요즘 농지와 관련된 이야기 좀 전해드리니까 궁금하시다. 나는 또 여기에 관련해서 상담 좀 필요한다라고 전화 많이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요청이 좀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는 다른 유형의 부동산 상품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저희가 상담 들어온 부분들 중에서 농지 투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유의해야 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민 전문가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투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 투자 시에 나중에 막연하게 내가 노후에 농사나 지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들은 절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원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원주택이나 숙박형 이런 어떤 펜션 이런 것들을 개발을 위한 것인지, 또 요즘 많이들 하죠. 귀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을 보기 위한 투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기 자신과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지역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막연한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보편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지역 주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내 고향으로 내려가서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의 수익성이 있는 지역으로 갈 것인지, 또 바다나 강이나 이런 어떤 조망권들을 좋은 곳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결정을 못한다, 그러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농지 투자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또 오랫동안 염두에 두고 있으셨던 분들은요, 목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농지 투자하면은 농사 지을 용도로 이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여기다가 이제 계획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만약 투자를 한다면 수익성이 좋은 토지를 고르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우리 김진미 전문가에게 어떤 농지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야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농지를 구입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요건에 따라서 지역마다 물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면 경지 정리가 잘 된 어떤 값산 들판의 농지가 제격일 것이고요. 말 그대로 농업진흥지역 절대 농지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로에 접한 관리지역의 반듯한 토지가 제격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경관이 뛰어나야 하고, 또 지역이 좋을 것이고, 경관이 뛰어나는 좋은 지역이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펜션이나 민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관도 또 좋아야 되지만, 주변에 관광지나 휴양지, 아니면 바다나 강 주변 이런 조망권들이 들어있는 외지인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에 투자가 어려운 것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대상 물건들이 단순하지 사실은 않아서인데요. 투자자나 투자의 목적 등들이 무척 사실은 다양하고, 그래서 투자의 물건이나 그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정말 투자라는 거, 특히나 이제 토지 투자라는 거는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전문가가 정말 필요하고, 전문가와 같이 이런 좀 설계를 우리 그 투자에 있어서의 전략들을 세워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한 여러 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도움 필요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2-1638-3910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열어두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소유소 전문가에게도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원론적인 이야기긴 한데, 토지 투자 우리가 계속해서 목적도 중요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투자 왜 해야 하는 거고, 왜 중요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많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시절이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아마 참여정부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IMF 이후에, IMF 때는 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누구는 금반지를 냈었고, 누구는 그 부동산을 다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지금 수도권도 가격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나요? 5배나 10배를 볼 수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봤을 때 토지는 어땠나요? 참여정부 시절에 전국의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지정을 하면서 개발의 붐이 일어나면서
그 개발할 수 있는 원자재인 토지들이 가격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국의 토지가 가격 상승을 하면서 어떤 데는 뭐 10배 이상, 어떤 데는 5배. 혹시 용인의 동백 아시나요? 용인의 동백 같은 경우는 사실 6년 만에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토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지 개인적인 분들이 그렇게 토지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의 사실 노하우나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노하우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좀 하나하나씩 알아듣고 우리도 그와 맞춰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가 우리 부동산 영역 중에서도 고수들만 접근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고수의 길로 같이 한번 걸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토지 투자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 우리 소유수 전문가께서 전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 뭐 노트 있다면 노트 가지고 받아 적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지금 바로 들을까요? 네,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방송에서 사실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본을 모르면 사실 부동산 투자에 실패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토지뿐만이 아니라 뭐 아파트나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우리 김지민 전문가님이 이렇게 지금 다 뭐 농사의 목적이라든지 개발 목적, 전원생활 목적, 뭐 펜션 민박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투자일까요? 아닙니다. 실수요자 개념이지 투자하고는 별개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경지 정리가 잘 돼 있는 네모 반듯한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실수요자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지역에 도로가 몇 메다가 붙어 있는지 해서 건축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건축사와 체크해 가지고 개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또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주택이죠. 요즘 뭐 타운하우스도 많은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그러니까 실수요자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뭐 숙박업, 펜션이나 민박은 내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투자를 할 건지 실수요자를 할 건지를 사실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실패를 보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짧은 견해를 그건 아니지, 그건 안 좋은 거야 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 자, 요 앞에 교도소가 들어오면, 자,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 교도소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왜요? 교도소 앞에 가서 사실 겁니까? 자, 내가 투자를 했으면, 자, 교도소가 생기면 그 주변으로 면회를 가기 때문에 식당도 생길 거고요. 멀리서 오면 숙박도 생길 겁니다. 아닌가요? 그럼 내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팔고 나오는 겁니다. 실수요자는 어차피 내가 여기 들어가서 뭘 해야 되지만 나는 투자기 때문에, 물론 내 앞에 대기업이나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교도소 앞에 토지를 구입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냐 실수요자냐 그런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지. 자, 화면을 보실까요? 자, 보시면 여기 상업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고 일반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자연녹지라고 써 있죠. 사실 이게 교도소입니다.
자, 지도에는 군사시설이나 교도소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교도소 주변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냐 실수요자냐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삽니다. 근데 자, 저 충주라고 치죠. 충주에 어떠한 개발들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부산에서 충주에 가는 거리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혹시 부산에서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합니다. 왜요? 가서 뭐 하시려고요? 이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가 투자는 내가 사는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충주에다가 식당을 차린다고 하면 고민해야죠. 내가 부산에서 저 멀리까지 가서 살면서 장사를 할 건지 아니면 출퇴근을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지만 투자는 뭐만 가면 됩니까? 돈만 가면 됩니다. 돈만 가면 되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의 거리를 중요시 여기하고 또 내가 사는 주변 것만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패를 보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요 부산에서 가는 이 충주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충주의 개발의 이슈는 어떻게 수도권이죠. 자, 서울에서 오는 이 거리가 중요한 거지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는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또 자, 전주에 삽니다. 전주에 사는데 전주에서 충주에 가는 거리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제 아시겠죠? 안 중요하죠. 왜? 내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라면 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깨져야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챙겨보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서서 여러 차례 뭐 시즌 1에서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 토지 투자에 있어서의 그 용도, 그리고 그 기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소유소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다시 또 화면을 보면 또 시청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왜 자꾸 제가 왜 기본적인 것을 또 주입을 시키고 또 방송에서 또 이렇게 재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실패를 보지 않으려면 법적인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솔직히 사기를 안 당하는 겁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정말 많은 사실 뭐 다단계부터 시작해서 기획부문서부터 해서 소액의 어떠한 돈을 갈취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법적인 부분들을 알면 실패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 부동산 투자는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단기에 투자를 하려면 요 세 가지의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방송을 통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알아야 그 다음 걸 나갔을 때 이해를 하는 거고, 아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을 모르면 그냥 기동량으로, 그래, 내가 너 믿고 투자할게가 되기 때문에 실패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죠, 위치.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 바로 옆에 100m입니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또다시 용도를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럼 용도가 뭔데? 왜? 그 땅의 가치, 미래의 가치를 이미 땅의 서류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의 가치의 단기의 수익을 보려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거리가 뭐 500m, 300m 개발 이슈에 그럼 위치는 좋아. 자, 근데 또 그 토지에 개발할 수 있는 용도가 뭐냐. 아까 김지민 전문가님이 이야기했죠. 농사를 지을 때는
농업진흥 지역의 토지를 사야 쌉니다. 근데 투자는 어때요? 농업진흥 지역에 사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치가 좋고 용도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도로입니다. 내가 단기에 물론 맹지 아시죠?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사실 투자입니다. 산 꼭대기이냐 투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개발되냐 이거죠. 내가 단기에 그래도 내가 못 먹고 못 입은 종잣돈을 투자를 하면 그래도 내가 단기에 뭔가의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싸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이쁜 옷을 입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게 낫지 오랜 시간을 묻어두는 게 좋은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내가 단기에 보려면 정상적인 토지에 비싸면 실패를 덜 봅니다. 오히려 싼 게 더 실패 볼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지. 왜? 그만큼의 그 가치를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위치도 중요하고 용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건축해야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지는 정말 용도라든지 그리고 목적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그 용도에 맞춰서 전략 세워나가는 습관 오늘부터도 저희와 같이 또 계획해 보시고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용도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유수 전문가님,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 뭐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소개해 주실까요? 자, 볼까요? 관리지역, 그러니까는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이 있으면 그 다음 토지가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만 사실 내가 이해를 해도 이렇게 됩니다. 관리지역? 왜 거기는 왜 관리지역이야? 여기는 뭐 주거지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실패를 보지 않는데요. 도시지역을 지정할 때 자연녹지도 같이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토지가 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의 투자 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건축행위할 수 있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농림지역은 어때요?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용도의 토지는 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제한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도 계획 세워 나가시는 거 토지 이용 확인원 보시는 습관들 또 길러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02-1638-3910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고 디테일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우리 소유수업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정보들 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대1 맞춤 상담이고요. 여러분께서 연락 주신다면 예약 시에 안내와 함께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울 수 있는 방법들까지 전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02-1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저희가 준비한 소식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저희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정보 함께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